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루트 모바일 이식센터의 원장 피부과 전문의 이학규입니다. 오늘도 모바일 이식에 대해 설명을 드릴 텐데, 오늘 케이스는 40대 후반 환자분이셨고, 요 타입으로 본다면 이제 3, 4 정도 약간 M자가 좀 많이 파져 있고, 그 위쪽에 밀도가 좀 많이 떨어져 가지고 한 3,500모 정도를 심었으면 좋겠다 하는 분이셨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 이제 절개를 먼저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맥스 4,000을 하든지 맥스 5,000을 하든지 저희가 권해드리는데, 우리 환자분은 비절개를 원하셨습니다. 비절개를 원한 이유는 아주 간단하셨죠. 본인의 이제 칼 대는 게 너무 싫다, 무섭고 싫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는 두 번 물어보지 않고 비절개를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이제 비절개가 생착률이 많이 떨어지고 결과가 안 좋았기 때문에, 비절개를 원하시면은 절개 쪽으로 저희가 돌려서 하던 시절이 한 10년 전이었는데, 이제는 초음파도 이용하고, 그 다음에 박리하는 기술도 많이 좋아졌고, 펀칭하는 기술도 좋아졌기 때문에 이제 결과 자체가 절개나 비절개나 저희는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환자분이 비절개를 원하셔서 칼 대는 게 싫다 원하셔가지고 그냥 그러면 비절개로 하시는 걸로 설명을 드렸고, 한 3,500모 정도는 필요하니까 머리를 저희는 반삭발을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더니, 그 사업을 하고 계신 분이었는데 일상적인 그 직장인 다니시지 않으니까 좀 시간적으로, 아니면 뒤쪽에 머리가 그래도 약간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절개를 하기로 하셨는데, 이제 젊으신 분들이 직장에 나가신 분은 샐러리맨 같은 경우 많이 하시잖아요. 이런 경우에 이제 비절개를 원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뒤를 반삭발하고 우리가 수술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상당히 불편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매일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아주 액티브하게 움직이려면 뒷머리가 신경이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젊으신 분들은 절개로 많이 다시 돌리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환자분은 비절개에도 별 상관이 없었기 때문에 비절개 3,500모를 심기로 하고 디자인을 했습니다. 사진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환자분 보면 여기 이마가 여기 한 7cm 정도 됐는데, 보면 여기도 좀 많이 비어 있고, 그 다음에 M자가 분명히 좀 파져 있고, 옆쪽도 좀 많이 넓은, 전형적인 타입 3의 M자 탈모보다는 좀 진행이 된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3,000모보다는 좀 많은 3,500모 정도를 권해서 이 헤어라인을 좀 낮췄고, 7.5cm 정도로 낮췄고, 이 옆머리도 약간 좀 세웠고, 그 다음에 M자를 메꾸고 여기 밀도를 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1년 후의 모습인데 결과가 잘 나왔죠. 여기 M자가, 옆에 머리가 잘 세워졌고 M자가 아주 성공적으로 잘 메꿔졌고, 이 중간에 밀도가 적었던 부분도 상당히 잘 된 케이스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비절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 비절개는 이제 과거에 이게 생착률에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 이유를 아마 여러분들이 대부분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그 원리를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우리 환자분이 이제 비절개를 원하셨는데, 보통 이제 비절개를 하게 되면 머리가 이렇게 뒷머리가 있으면요, 한 3,000모, 4,000모 할 때는 이 정도를 깎고 이제 여기서 하나씩 뽑아내는 게 이제 비절개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제 저희 병원에서도 물론 하지만, 나 절대로 깎으면 안 된다 그러면 긴 상태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머리를 깎는 거를 선호한 이유는, 우리가 이제 비절개라는 거는 이게 보이지 않는 상태의 머리카락을 뽑아내는 건데, 요 밑에는 이제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건 요 뿌리를 얻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펀치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만약에 이 밖에 나와 있는 머리카락이 이 정도가 됐다. 이 정도가 됐다면 여기의 각도와 여기의 각도가 같을 가능성이 짧을수록 커지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면 성공적으로 될 가능성이 아주 많은데, 만약에 머리카락이 이렇게 밖에가 길어요. 그리고 여기에 모낭이 이렇게 있어요. 밖에서 우리가 이제 펀치를 하려고 그러는데,
여기에 맞출 수도 있고 여기에 맞춰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펀치가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에 포함이 안 됐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얘기는 머리카락이 짧을수록 여기와 여기의 각도가 같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생착률이 높죠. 왜냐하면 모낭이 포함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어렵게 설명드렸는데 짧을수록 좋다. 뒷머리가 짧을수록 우리가 성공할 확률이 높다. 길다고 못하느냐? 그건 절대로 아니죠. 길어도 우리는 얻을 수는 있지만 실패의 확률이 커요. 굉장히 우리가 많이 해봐가지고 나는 뭐 괜찮다라고 해도 짧은 게 긴 거보다는 성공할 확률이 그래도 큽니다. 그래서 정말 본인은 머리가 긴 게 있어야 되고 나중에 표시나면 안 된다 그러면 짧게 하시고 붙임머리를 하자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거는 저희가 긴 머리를 할 수 있는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건 짧을수록 누가 해도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 해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냥 비절개를 할 때는요, 이게 뭐 1, 2주 불편할 수도 있지만 이 머리는 평생 가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깎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은 비절개 하는 경우는 깎고 하죠. 근데 이 깎는 게 또 문제가 돼가지고 젊으신 분들은 깎으면 안 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이러는 경우에는 이제 절개로 또 저희가 권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우리 환자분은 이제 뭐 사회적으로 좀 편한 상태이셨기 때문에 비절개를 그냥 쉽게 할 수 있었던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병원이 그 비절개를 할 때 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생착률을 높이기 위해서 초음파를 이용하기도 하는데 그 원리를 잠깐 설명드릴게요. 마찬가지로 모낭이 이렇게 있는데요, 모낭이 언제나 이 각도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가끔은 이게 이렇게 휘어 있기도 합니다. 근데 비절개라는 거는 이 안을 보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충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휘어 있으면 잘리게 되죠. 언제나 이 모낭이 잘리는 게 문제입니다. 모낭이 잘리는 게 문제라서 여기 안 잘리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저희는 이런 경우에 초음파를 보죠. 이 전반적으로 여기를 초음파를 이렇게 보면 여기는 머리가 곧장 돼 있고 이것도 돼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휘어 있다. 그러면 휘어 있을 때는 펀치를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이런 식으로 포함이 되게 한다는 거죠.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머리카락은 속에 똑같은 각도가 아니라 이렇게 꼬부라져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꼬부라져 있는 경우를 우리는 펀치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초음파를 보면서 한다. 나중에 이 초음파 비절개 모발이식에 대해서 설명드릴 기회가 나중에 있을 텐데, 저희는 비절개 할 때는 모낭이 상해가지고 생착률이 떨어지고 결과가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약 7, 8년 전부터 초음파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직접 속에 있는 모낭의 각도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초음파를 봐가지고 모낭의 각도를 캐치해서 그 각도를 안다면 이걸 잘리지 않게, 우리가 모낭을 잘리지 않게 수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거의 모든 케이스에 비절개 모발 이식을 이 초음파를 이용해 가지고 모낭이 하나라도 안 잘리게 하고, 그 다음에 뒷머리는 짧게 해 가지고 잘릴 확률을 확실히 좀 없애는 그런 쪽에 확률을 높이는 쪽으로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과거에 보였던 그 비절개에서 생착률이 낮은 결과는 요즘에는 거의 없는 것 같고, 결과는 아주 좋은 결과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40대 환자분이셨고, 그 다음에 비절개를 원하셔서 3,500모 정도 비절개를 M자와 밀도를 보강했던 환자분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